진짜 그들은 1800년대 조선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길거리에 방랑아, 꽃집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아나 방랑아들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장마당이라는 곳에 가보기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막 몇십 명씩 무리지어 다니면서 별도도 하고 배고픔을 채워야 되니까요. 군인 같은 어떤 공공기관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구타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항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탈북을 처음 결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저게 먼저 탈북을 결심했던 게 먼저는 아니고 사실 북한 사회의 어떤 정권의 환멸을 느꼈던 부분이 먼저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부터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학교도 제대로 사실 못 다녔었고요. 북한에서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거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구화폐 10만 원권을 신화폐 1000원권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걔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많이 잃었는데 그때 저희 집도 엄청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탈북을 먼저 하셨어요. 2011년에 탈북을 하셨다가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이게 또 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의리의리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같이 탈북에 오신 그 아버지의 진짜 찐친의 진짜 친한 친구의 친형이어가지고 그 형님이 이제 약을 좀 하셨는데 약기운이 풀려서 이제 못 걸으니까 그 중국 브로커가 버리고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업고 가시고 막 이러다가 절대 버리고 못 간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브로커랑 그 다른 뭐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분들은 다 이동을 했고 그들이 가서 뭐 차량을 보내거나 도움을 주기라고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남았다가 그 아버지의 친한 형 되시는 분은 돌아가셨고 그 산에서 아버지는 뭐 어찌된 사연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붙잡혀가지고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보위부 집결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뭐 거의 인권유린이죠. 재판도 받지 못하셨고 그 안에서 구타를 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안에서 매를 맞아 돌아가셨다기보다 매를 많이 맞으셔서 영양실조, 뭐 거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고향이 해산이니까 해산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열차칸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진짜 한쪽 귀도 못 들으실 정도로 맞으셔가지고 집으로 그래도 온다고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 이송해온 그 경찰 얘기로는 이제 그러셨는데 무튼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북한 법에 죽은 사람은 또 열차에 태울 수가 없는 이상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함경북도에 있는 자그마한 상간역에 아버지를 버리고 간 거예요. 이제 그런 상간역 창고에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 진짜 춥거든요. 북한은. 제가 삼촌이랑 같이 걸어서 또 기차도 잘 안 다녀가지고 겨울인지라 500리길을 걸어서 이제 그 삼촌이랑 가가지고 그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식량도 여비도 충분치 않아서 막 감자를 막 몇 알씩 먹으면서 가가지고 아빠를 이제 그곳에 또 시신을 모셔올 돈도 없어서 그 상간역 그 뒷산에 자그마한 야산 둔덕에 그냥 관도 없이 묻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묻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엄청나게 그냥 복수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가서 간첩훈련을 받고 와서라도 여기 보위원들 다 죽여버리고 싶고 막 저런 그 보위부 직결소라는 건물을 날려버리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제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된다 이제 내가 가장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탈북 이전에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그들에게 맞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군대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뭐 당연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군대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그렇게 군대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고 당연히 군에 안 갔으니까 또 그 북한은 당이 하나잖아요. 그 노동당에 입당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사회에서 최하층의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진짜 버러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산시에서 많이 어려운 최하층에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산시를 벗어나서 해산시 주변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산골 마을들이 있어요. 뭐 리라고 불리는 단위들인데 그런 곳에 가보고 느꼈던 것은 나는 좀 잘 사는 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진짜 그들은 1800년대 조선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재탈북을 해서 북한에 다시 갔을 때 저희 동네에 학교 뒷산에 그 겨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위에 그 판자 쪼가리나 비닐방막을 씌우고 살고 있는 일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막 가져다 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무튼 인권 상황은 진짜 엄청나게 최악이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방랑아, 꽃집이라고 불리고 있는 뭐 고아나 방랑아들은 뭐 수도 없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장마당이라는 곳에 가보기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막 몇십 명씩 무리지어 다니면서 뭐 절도도 하고 있고 배고픔을 채워야 되니까요.
일단 북한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에 어떤 의무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회에 제대로 된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여기로 말하면 경찰 그들의 보안원인 사람들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어떤 소지품을 검사를 한다거나 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을 불러서 벌금을 받는다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항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한 보안원이나 군인 같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구타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좀 불리한 쪽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직장인들에 좀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해산시내의 어떤 기업소의 지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이는 회의에 가면 시당 책임비서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말로 야 이 뭐 하는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검사나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면 더 말할 여지도 없는 부분이라서 거의 일상적인 인권 침해인 것 같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곳이 들어가면 진짜 1년을 버티면 뭐 뼈만 남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1, 2년을 못 버티고 다들 죽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만 봐도 그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개 처형 같은 거는 뭐 1년에 몇 번 정도 일어난다고 뭐 딱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흔하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공개 처형보다는 공개 재판을 일상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왜냐면 탈북자들이 중국에 건너갔다가 많이들 붙잡혀서 북송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개 재판을 해서 노동단련대에 보내거나 뭐 저런 수용소에 보내거나 이러니까 북한 내 여성이나 아동의 인권 상황은 북한에서의 여성들의 삶은 남자들보다 더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거의 뭐 북한의 모든 가정들의 생계는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어서 뭐 아동들도 뭐 제대로 된 어떤 배울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못 받고 있는 편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생활 내에서 있는 거고 화장품이나 뭐 일단 뭐 샤워실이 따로 없는 부분에서만도 불편할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저 아동들도 만약 우리나라에 온다면 대한민국에 온다면 다들 금쪽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더 취약한 계층이 있다면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 많은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한 어떤 증언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아도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짐작을 할 수 있긴 한데 보통은 뭐 중국에서 당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살고 있다고 이제 본인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뭔가 더 비참할 것 같아서 저들이 애써 아닌 척하고 뭐 국가에 충성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뭐 평등권 같은 걸 이제 가끔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에 해당한 얘기고 이제 김일성이나 그 일가의 어떤 엘리트 계층, 집권 계층은 이제 신인 거죠, 걔네는. 그래서 저들은 그냥 이미 세뇌를 당할 대로 당해가지고 그 소크라테스의 비유처럼 동굴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거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고 이제 탈북민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넘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뭐 영국에 계셨던 뭐 태영호 그분이나 리일규 대사였나요? 그분이나 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배부른 돼지가 아까 되려고 선택을 하셨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이 홀몸이면 개인이면 이제 당연히 저항할 수도 있고 뭐 탈출할 수도 있을 텐데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좀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뉴욕 그 유엔 인권 그 증언을 하시는 탈북민 두 분의 영상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아마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강규리라는 분과 한 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두 분이 아무튼 그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을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 대사가 김성이라는 그 조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조국과 부모 형제도 모르는 배신자고 인간 쓰레기들을 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 진짜 엄청나게 화를 느꼈고요. 저는 김정은보다 그런 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못했음을 느꼈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참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겪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 경험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모욕을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가지고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되게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안타까웠던 사실들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탈북민들 중에서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좀 정신을 많이 차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정은을 좋게 생각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김정은과 악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지금 착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독재사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를 인간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사실에 거의 이건 화가 아니라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그 김정은 돼지 한 마리를 가두면 북한 주민 2,500만이 해방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한 걸수록 모아서 그들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